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지수 하락이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지수 급락 혹은 뭐 하락, 오늘은 조금 낙폭은 과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낙폭이 과할 만한 이유가 뭐 덮친 격으로 이제 아침부터 그 양매도 기관애인들 좀 세게 팔기는 했어요. 뭐 평상시보다 거의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8천억 언저리씩 해가지고 도합 한 1.6조 좀 넘게 좀 많이 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처럼 지수 퍼센테이지가 꽤 컸죠. 3.6%, 코스닥 4%. 이런 지수 급락이나 하락이 나오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좀 비슷할 거예요. 보통 이런 지수를 보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지지해 줄 만하지 않나? 버텨주지 않을까? 혹은 이 정도면 좀 낙폭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혹은 뭐 최근에 요거 이제 코스닥 지금 쌍바닥에 뭐 쓰리바닥 이건 좀 지켜주겠다. 지키면서 이제 돌리는구나. 이런 생각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 그 구간을 깨고 하락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고, 이런 하락이 계좌에 대해서는 가장 아프게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이것저것 좀 이유를 많이 갖다 붙여요. 하락을 하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 경기 침체라던가 뭐 최근에 AI 반도체 칩 수요 둔화 등의 이제 악재성, 공포심을 부각시키는 뉴스가 유독 그 하락하고 나면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 뉴스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하루 이틀 만에 급변해서 생긴 건 아닌데 유독 하락하고 나면은 많이 보여요. 많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증시 이렇게 가면은 막 주식 못해 먹겠다 대폭락 그러면서 공포의 금요일 코스피 4년 만에 최대 낙폭. 제목만 봐도 무섭죠. 공포의 금요일이래요. 코스피 막 4년 만에 가장 크게 낙폭. 34만 닉스 13만 전자 외쳤는데 오히려 급락. 이런 키워드들. 일본 증시도 비명 질렀댄다 막 하면서 금융위기 직전과 닮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막 어디서 막 이상하게 막 나와요. 반도체 막 페닉셀 파산 직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건 아니죠. 근데 유독 하락하고 나면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테마에서 여러 번 좀 지수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몇 가지 좀 포인트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2주, 2주쯤 됐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포인트를 뭐로 설명을 드렸냐면은 1. 유동성이 계속 줄어든 상태. 코스닥 같은 경우 유동성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시장 참여자들한테 체감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사실 코스닥 지수거든요. 코스피 횡보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쭉쭉 올라주면은 개인들이 가장 단타하기 좋은, 데이 트레이딩 하기 좋은 상승장이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코스닥이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코스닥에서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등장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대금이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오를 때 보면은 거래 대금이 빵빵하죠. 근데 이렇게 힘이 빠지고 할 때 보면은 최근에 5조, 6조, 7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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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이런 식의 유동성이 지금 회복이 안 됐다. 계속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번과 2번 뭐 사실 비슷비슷하게 다 엮여요. 말라붙은 투심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이다. 투심이라는 거는 한 번에 갑자기 하루 만에 회복되는 게 정말 힘들다.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최근 유동성이랑 얘 위치 이런 걸 보면서 투심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날마다 등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은 아직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금이 가 있는 상태다. 심신미약처럼 뭔가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막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데 누가 툭 치면은 툭 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금이 간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코스닥 지수 차트 위치죠. 차트 포지션이 다시 박스권 올라타서 안정되기 전까지는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진 금이 간 상태다. 해서 박스권은 우선은 여기였습니다. 이때도 코스닥은 좀 심심하긴 했는데 최소한
이 구간을 다시 진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차트에서 안정을 조금이라도 찾으려면은.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지수가 하단을 계속 트라이한다. 그리고 이거는 120선을 일단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거를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버티는 건 좋단 말이에요. 쌍바닥 해가지고 버텨. 근데 자, 이거를 주식 종목이라고 대입하면 이런 쌍바닥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죠? 요 쌍바닥 구간 지키고 할 때 요렇게 살짝 지켜주면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하고 저점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잡고 하죠. 근데 얘가 그 이후에 또 트라이를 해요. 이런 하단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 하는 거는 반복되면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차트죠, 당연히. 왜? 이게 다 결과적으로 지켜주면 좋지만 우선 지켜주는 게 확정적으로 뒤에 지켜주고 돌리는 모습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일정 구간 매도세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여기 그냥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거 좀 올리다가 다시 매도세가 나와서 저점 테스트를 하고 또 올라가다가 다시 매도세가 나와서 저점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매도세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점을 계속 툭툭 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툭툭 치는 거예요. 야, 너 깨질 것 같은데? 야, 씨, 좀 불안한데? 한번 좀 깨질 것 같은데? 툭툭툭. 그리고 그런 타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유리도 처음에 손으로 살짝 톡톡 치면은 안 깨지겠지만 내구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반복돼서 같은 구간을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깨지겠죠. 물방울이 위에서 떨어져서 돌을 관통시키는 것처럼 주식도 그렇고 모든 거는 똑같은 곳을 계속 때리면은 일단 아파요.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플 거잖아요. 아프겠죠. 맞은데 또 맞아. 똑같은 거 한 3번, 4번 맞으면은 한 번은 버티더라도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아프겠죠. 지지라는 것도 저항이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곳을 계속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구간을 뚫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못 뚫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뚫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안 좋죠. 일단은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밀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지수에 대해서 아직 좀 안정된 상태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또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항상 아쉽게.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밀린 게 지금 미국 선물도 조금 안 좋거든요. 미국 선물 뭐 1.7% 마이너스 중인데 그 이전이랑 달라진 금리 인하에 대한 인식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금리 인하라는 게 그냥 경제에 대해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딱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금리 줄여준 만큼 대출이자 같은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열린다.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를 해요. 소비가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비는 기업들의 매출로 엮이겠죠. 매출 증가.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지수 상승. 이 흐름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걸 생각하지만 현실의 금리 인하는 이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바로 인플레 vs 경기 침체를 저울에 올려두고 연준이 무게를 재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항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단어 어떤 걸 꺼냈죠? 인플레가 지금 자신들이 생각한 만큼 아직 안 잡혔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아직 조금 더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런 식의 인플레 키워드를 좀 많이 내세웠죠. 그러면서 미국의 체력, 미국 경제의 체력을 좀 같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 말인즉슨 인플레가 잡히는 것과 경기 침체, 미국 경제에서 이제 갸우뚱갸우뚱하는 그걸 저울에 올려두고 무게를 재는 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괜찮다, 체력이 탄탄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아직은 안 해도 된다, 인플레 더 잡을 수 있다, 더 잡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뭘까요? 인플레가 잡힌 것도 있겠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체력이
이제는 좀 벅차다라는 걸 연준이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거기에 어제 불을 얹어준 게 뭐였어요? 불을 붙인 게 기름을 끼얹은 거. 제조업 지수, 고용지표 둔화. 이게 이제 경기 침체 키워드랑 엮이는 내용을 바로 보여줬죠.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인베스팅닷컴에 가면은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의 뭐 활동 수준 뭐 측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게 수치가 50을 넘으면은 경기 확장을 나타내고 50이 안 되면은 경기 위축을 뜻한다. 근데 어제 몇이 나왔죠? 49.6이 나왔어요. 49.6. 50을 이탈했습니다. 언더로. 깼다.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언더로 내려왔고, 거기에 고용 둔화까지. 이거는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다. 결국 경기 침체랑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사실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뭐 갖다 붙이는 것도 있는데, 금리 인하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가 호재였다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랑 같이 비교하는 키워드가 조금씩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과거에 금리 인하 데이터,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은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번에도 뭐 그렇게 갈지 아니면 이번엔 다를진 모르지만, 과거에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은 대다수의 지수가 조금 안 좋았죠. 흐름을 봤을 때 그게 이제 경기 침체랑 같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우울한 얘기는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한 얘기는 이제 넘기고, 결국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언제 이 하락이 멈출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어디가 뭐 최저점일 거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추면은 주식할 게 아니라 좀 점쟁이 해야죠. 대신에 이제 그냥 제가 보는 반등에 대한, 지수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황은 결국 어느 정도 좀 큰 흐름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테일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시황을 봤을 때, 시황에서 호재가 있냐, 시황에서 지수를 견인해줄 호재가 있나, 이거는 지금 포인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그건 있죠. 금투세 폐지나 유예가 나온다면 갑자기 이게 나오면은 이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연말까지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도 뭐 금투세 폐지 같은 거 뭐 1,000원 올라오면은 뭐 이제 좀 그런 거라도 어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이건 좀 뭐 밸류업이고 뭐고 금투세 유예든 폐지든 좀 할만하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도 요거는 좀 갑자기 나오면은 그거는 증시 시황에서 뭐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꽤 괜찮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에선 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보니까, 요거 말고서는 세계적인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들을 좀 보면은, 일단 가장 우선은 미국장이 버텨줘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장이 버텨줘야 합니다. 뭐 거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하락은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이런 키워드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긴 했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게 뭐 금리 인상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그냥 인플레 잡혀가지고 우리가 뭐 뜻하는 골디락스, 그 정말 딱 중심에 좋은 상황은 무난한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골디락스란 뭐 이 경기 침체 진짜 한 끗 차이라고는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경제학자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예견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흘러나오는 거고. 그래서 즉 시장에서 예상 못하던 새로운 악재의 등장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예상 못한 새로운 악재가 등장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상황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제2의 코로나가 뭐 갑자기 번져나가. 근데 그게 막 치사율까지 높아. 혹은 뭐 미국이랑 서방 국가가 뭐 중국, 러시아 플러스 미국 플러스 서방 국가
해가지고 막 무력 다툼 발생했다던가 등이 아닌 금리 인상이 그냥 길어지면은 경제 아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뒤에 이제 막 돈을 풀고 나면은 그 뒤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그 인플레를 잡고 나면은 결국 뒤에 금리 인상을 시켰으니까 이제 또 내려야 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신에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미국이 조금 아프다 하면은 2배, 3배 아파요. 2배, 3배 아파. 우리나라 증시는.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최근 코스닥 상태가 좀 최악이었죠. 심신미약 상태처럼 코스닥 지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오를 때 따라가지 못하고 밀릴 때는 배로 밀리고 거기다가 그런 상황 심신미약인 코스닥 상태에서 나스닥이 이제 밀리니까 기술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의 대표격인 반도체들도 하락하고 코스닥은 뭐 애초에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밀린 거죠. 그렇기에 공포감으로 하락은 있을지언정 이게 급락장까지 팍팍팍 하고 가기에는 좀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은 일정 구간에서는 좀 멈춰줄 거예요. 멈춰줄 것이고 미국장의 하락이 언제 멈출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장이 멈출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선 지금 나스닥 상반기를 이끌어준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지금 미국은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가장 대표격 뭐죠? 엔비디아 플러스 반도체 주들의 하락이 멈추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또 마이너스 2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제 시간에 더 밀리네요. 이렇게 밀리고 있고 엔비디아도 4.6%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밀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언제 멈출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라운드 피겨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100달러를 중심으로 고점에서 지금 밀린 폭이 좀 있어요. 밀린 폭이 있고 엔비디아는 뭐 워낙 체력이 셌기 때문에 저점 이렇게 해서 반등 나오고 거기 저점 이탈하고 또 땡겨 올리고 거기 또 이탈하고 또 땡겨 올리고 움직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또 이제 앞에 저점 이탈하면 이제 100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4 이런데 100달러 주변에서 버텨주는지 중심으로 이게 가장 베스트 그림이겠죠. 100달러에서는 일단은 안 깨고 버텨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 앞에 100달러를 한 번은 좀 깨지 않을까 싶은데 100을 깨면은 그 앞에 이런 박스권 90, 80까지는 좀 과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0에서 뭐 80까지 밀리기에는 이 종목에 체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100에서 90 사이 정도를 좀 차트상 박스 만들면서 횡보해줬던 구간이니까 요 100에서 90 사이를 우선 좀 멈춤 구간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가이던스 이런 건 중요하겠죠. 컨퍼런스 콜 얘기가 나오든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확 식을 것인지 그에 따른 추가 하락이 나올지 그거는 21일 실적 그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그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한 번이라도. 21일까지는 지금 거의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여기서 계속 민다? 미국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따 5번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미국장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좀 보면 되고 그리고 뭐 인텔 같은 것도 지금 시간에 막 20%이 하락이 근데 결국에는 그 이번에 뭐 배당이랑 이 기업의 미래성, 실적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거잖아요. 22%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작은 폭이 아닙니다. 그만큼 악재라는 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좀 실적 악재를 반영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오히려 시원하게 밀리고 나면은 악재 소멸로 악재에 대해서 그만큼 주가 하락을 반영해서 멈출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그리고 플러스 9월 금리 인하가 있어요. 금리 인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락 조정 핑계거리로 만들면은 경기 침체를 갖다 붙이면 돼요. 시장을 조금 좋게 반응시키고 싶다면은 경기 침체 키워드를 빼고 금리 인하를 통한 증시 부양 기대감 이런 내용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즉 그냥 동전의 앞뒤 같은 느낌인데 바이든이랑 해리스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번 증시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커버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대선 이전에.
현 정권에서 증시 부양을 시키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락에 대한 건 좀 막아줘야 어필할 부분이 생기겠죠. 반대로 트럼프는 지금 얼씨구 좋다.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면은 증시 막 부양시킬 수 있다 막 하면서 또 어필을 하겠죠. 뒤에 뭐 선거운동 같은 걸 하면은.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키워드가 또 있고 밀리는 거에서 또 금리 인하는 기대치를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증시가 과거부터 이게 코로나 시즌 이후부터 계속 좀 반복됐었는데, 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시즌부터 해서 쭉 반복이 됐죠.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10% 조정, 10%에서 한 13%까지 밀리기는 하더라고요. 13% 언저리까지. 근데 이제 그 정도 조정이면은 다 돌려주기는 했어요. 미국 증시가. 뭐 이번엔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하락에서는 한 10%, 13% 정도 하락을 하면은 돌려주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보면은 하락폭이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제외인 게 22년도 요때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그다음 플러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갔다가 세계 시황 엄청 불안했었죠. 그때 뭐 세계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뉴스 붙었으니까 금리 인하 요거 20년 21년에 지수 이렇게 끌어놓고 돈 풀면서 이렇게 끌어놓고 거기서 금리 인상 자꾸 말이 꼬이네요. 금리 인상 흐름이 시작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정세 불안함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까지 뛰었죠. 인플레프가. 이런 것들이 엄청 겹쳐서 이때는 폭이 한 20%씩 와 미국도 20%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22년도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하락이 고점 대비해서 일단 10%, 13% 조금 더 가면 14%인데 10%쯤에서 거의 다 일단은 저점 만들고 반등을 해줬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통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2020년 이후 2022년 특이 케이스 시황상 특이 케이스 요때는 금리 인상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 전쟁 뭐 세계대전 우려감 그 다음에 인플레 뭐 요거에서 파생된 건데 요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10% 조금 더 가면 한 13% 언저리 해서 저점 형성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나스닥을 보면은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좀 이따가 또 뭐 10시? 이때쯤 뭐 지표 이런 거 저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7.9% 약 8% 하락한 구간이에요. 오늘 새벽에 조정에 따라 얼추 10% 전후 좀 채워지겠죠? 지금 미국 선물이 뭐 1.8%, 2% 가까이 밀리니까 요거 좀 반영한다 싶으면은 그래도 한 8%, 9%, 9에서 10% 전후 좀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밀렸다는 거죠. 우리 항상 나스닥 보면서 한 생각이 뭐예요? 와, 저게 또 올라가? 그렇게 강력했던 증시가 조정폭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또 밑에 내려가면 이제 120선도 있기는 한데 120선은 살짝 한번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통계적인 퍼센테이지 폭을 많이 채워준 상황이라는 거 나스닥이 지금 버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은 코스피의 경우 삼전이랑 하이닉스, 삼전 및 하이닉스 단기 낙폭이 좀 세요. 강한 편이에요. 오늘 하이닉스가 사실 10% 밀린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120선에서 좀 버티면서 반등까지 줬는데 그 이후 고점 대비해서 그대로 지금 사실 하이닉스가 동네 뭐 일반 잡주면은 이해를 하는데 얘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이잖아요. 삼전이랑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가 14%를 밀었습니다. 이틀 만에. 엄청 이런 우량주에서 14%가 이틀 만에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특히 10% 하락한 거는 손에 뽑을 수 있죠. 근데 고점 대비 하락폭도 그렇고 이틀 만에 하락폭도 엄청 큰데 단기 낙폭과대 개념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이제 미국 반도체가 당연히 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고 안 돌려주더라도 미국이 좀 횡보하거나 버틴다 싶으면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돌려줄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은 차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량주가 파바박 하고 막 계속 크게 계속 깨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일반 뭐 조단위 종목도 아니고 하이닉스랑 삼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3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낙폭이 진짜 센 편이죠. 정말 센 편이네요. 뭐 이제 코로나 시즌 이때 가더라도 코로나 시즌 가더라도 3전 코로나 때 급락한 게 이제 7%예요. 저점 마이너스 7%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랑 합쳐서 이틀 만에 7%. 가격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때는 좀 4만원 좀 낮았으니까 그건 있기는 한데 이만큼 단기간에 크게 밀리는 거는 사실 좀 너무 과한 건 있죠. 얘네가 뭐 일반 시총 뭐 1000억 2000억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얘네 기업들이 사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뭐 뚜렷한 악재를 동반해서 밀렸으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게 이제 밀리는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여서 그런지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이제 다음 주 중에는 뭐라도 좀 보여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차트이지 않나. 자, 그리고 5번은 이제 뒤에 생각해 볼 거는 그거겠죠. 신용장고 플러스 이제 반대매매 정도를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매매는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최근에 계속 하락하던 구간에서 살짝 숨 쉬는 척 돌리는 척 하다가 저점 이탈하고 시원하게 지수가 오늘 거기다 4%가 밀렸잖아요. 코스닥은 하락을 한 상태라서 다음 주 한두 번 더 밀면은 와장창 좀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120선 이런 추세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하면서 오늘 좀 깬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와 이거 이제 추세선 이탈이다 무섭기도 하지만, 반대로 추세선 잘 지키던 거를 깼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보여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차트 관점에서. 그래가지고 과거에 보통 반대 매매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어지면은 크게 반복되면은 그 주변에서 좀 저점을 만드는 케이스가 좀 많았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을 듯하고, 신용 잔고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 당연히 같이 빠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신용 잔고 지금 현재 한 20조 전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17조 단위까지 내려가면은 좀 좋은데 17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뭐 완전 RSI 막 15 뭐 이런 것까지 막 과매도로 내려가기 정말 급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이지 급락이랑은 또 달라요. 임팩트 있는 악재가 동반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7조 단위까지 내려가면 좋을 듯한데 아마 그냥 한 18조 구간 정도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신용장고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신용장고 뭐 한 18에서 19조 조금 최소한 18조까지 내려가면 더 좋겠죠. 17조라던가. 네, 지금 20조다 보니까 신용장고가 생각보다 견고하더라고요. 잘 안 빠져요. 밑에서 좀 잘 사신 건지. 그 다음에 반대 매매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슬슬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거기서 한 2번, 3번 정도 반복되면 보통은 저점을 만든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움직임을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결국에 정리를 하면은 차후 미국 대선, 미 대선도 있고, 스페셜한 악재를 동반해서 내려온 게 아닌 나스닥 상반기를 이끌어준 그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들의 조정, 반도체죠. 대표적인 게. 그리고 요거에다가 우리나라 증시 특유의 꼴등주 테마, 꼴등주 흐름.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낙폭 구간에 좀 들어서는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저점 이탈 구간들은 좀 이런 걸 또 저점 이탈을 막 세게 막 2% 이런 식으로 한다. 2% 3%씩 하면은 보수적으로 좀 3-4번 나눈다면 그 안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줘야 하는 차트 구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얘가 이런 구간까지는 애초에 저도 요때 800 요 저점 이탈했을 때 우선 한 요쯤까지는 좀 열어둔다고 했죠. 한 750선 정도까지는. 이게 증시라는 게 생각처럼 좀 버티다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은데 더 밀리는 경우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항상 주식에서는 보수적으로 막 좀 걱정을 가득 걱정이 아니라 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좀 살아남는 데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뒤에 큰 반등에 대한 이거는 지금 종목 이 구간에서 샀을 때 반등 뭐 한 30-40% 줄 거야. 그런 확신 있는 종목을 싸게 샀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줄 때 챙기면서 현금 확보하는
확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곤 보통은 줄 때 챙기면서 현금 확보하고 다시 밀리면 또 접근, 즉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 습관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좀 테크닉 부분이기는 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그게 주요한 게 줄 때 챙기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줄 때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포트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현금을 확보하고 갑자기 지수가 또 크게 밀면은 현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좋은 종목들 단기간 이거 좀 낙폭이지 않나 싶은 것도 골라서 공략하고, 그러면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턴 시키면은 거기서 또 챙길 거 챙기고 또 현금 확보하고, 이거 반복하는 사이클이에요. 정말 내가 확신 있고 강한 종목을 좀 엄청 싼 자리다 생각해서 이건 뒤에 크게 볼 수 있어. 그런 몇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종목은 준다 싶으면은 조금씩 챙기고 돌리고 챙기고 돌리고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테크닉 부분도 적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8월 첫날부터 첫날은 아니죠. 어제 있었는데 이제 첫 주부터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주말 동안 잠시나마 주식시장은 좀 잊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 막 밀리면은 이제 매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수가 막 이제 급락을 하고 하니까 종목에 대해서 막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손절 쳐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항상 죄송하게 답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구간에 들어서서 이제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보통은 늦었어요. 지금은 차라리 손절보다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럴 때 좀 덜어내고 그런 운영, 그리고서 좀 좋은 종목이 아니다, 뭐 좀 잡주, 뭐 B급 이런 종목들, B급, C급 이런 종목이 들고 있는데 지수 하락하면은 이거 그냥 내가 추가 매수를 할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에 또 둘러보면은 S급이나 A급 좋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뒤에 반등 나올 때 조금씩 덜어내는 그런 게 더 좋기는 합니다. B급 종목이 내가 B급, C급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데 들고 있다 보니까 손실 보기 싫어서 거기다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A급, S급 종목을 새로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서 뒤에 반등 나올 때 B급, C급을 조금씩 덜어내는 게 포트 관리에서 훨씬 좋아요. 괜히 B급, C급은 괜히 B급이 아닙니다. C급이 아니에요. S급이랑 A급 종목 강도는 분명히 나누셔야 돼요. 강한 놈들 위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강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괜히 내가 C급 들고 있는데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추가 매수, 그러면은 더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차라리 과감하게 그거는 뒤에 돌릴 때 좀 자를 생각을 하고, 그걸 살려고 했던 돈으로 시장이 좋은 종목 진짜 둘러보면 엄청 많아요. 특히 이런 지수 하락이 나오고 하면은 좋았던 종목이 하루 지나면은 와, 내가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어 싶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시장 잠시나마 주말 동안 좀 잊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